자, 이번 강의는 제13강 다차원 배열과 포인터 배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1차원 배열을 넘어 다양한 차원의 배열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고요. 포인터를 이용해서 2차원 배열을 다루는 방법까지 배우게 될 겁니다. 2차원 배열은 굉장히 많은 목적으로 사용되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행렬 데이터를 표현할 때, 그래프 알고리즘을 처리할 때, 또한 다수의 실생활 데이터를 처리할 때 등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보는 표 구조가 2차원 배열과 흡사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사용자에 대한 이름 정보가 있고 어떠한 수치 데이터가 2차원 형태로 존재할 때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2차원 배열로 모델링하기 쉬운데요. 자세한 예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2차원 배열은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기존의 배열처럼 이렇게 자료형을 먼저 넣어줘야 되고요. 배열 이름이 나온 이후에는 행과 열이 각각 어느 정도씩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써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로, 가로 둘 다 10씩 들어가서 총 100개의 데이터를 표현하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초기화하고 싶은 값이 있다면 괄호를 2번씩 중첩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초기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2차원 배열도 기본적으로 인덱스 0부터 시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왼쪽에 있는 게 아까 행이라고 말씀드렸죠. 행이기 때문에 바로 왼쪽 세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두 번째 괄호 같은 경우는 열을 나타내니까 이 오른쪽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례대로 0행, 1행, 2행, 3행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증가하는 거고요. 오른쪽 열 또한 마찬가지로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인덱스를 괄호를 2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행과 열을 표현한다는 특성 때문에 이중 반복문과 함께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특히 이렇게 for문과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바로 한번 예제를 통해서 이렇게 특정 행에 특정 열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배열 A를 만들어서 값으로 1, 2, 3, 4, 5, 6, 7, 8, 9가 들어가도록 만들 건데요. 기본적으로 1, 2, 3 기본적으로 C 언어에서의 배열은 행 우선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차례대로 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첫 번째 행에 1, 2, 3이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행에 4, 5, 6이 각각의 열에 들어가는 거고 세 번째 행에는 7, 8, 9가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int i와 j, 즉 두 개의 변수를 만들어서 각각의 원소에 접근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돼요. i는 0부터 3까지 1씩 증가시키고요. j 또한 0부터 3까지 1씩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원소에 접근해서 값을 출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행에 해당하는 3개의 열의 값을 전부 다 출력한 이후에는 줄바꿈을 해줌으로써 총 3 곱하기 3의 전체 행렬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 i는 각각의 행에 접근하는 변수라고 할 수 있고요. 이 j는 각각의 열에 접근하는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i가 3까지 하나씩 증가할 때 j는 3번씩 증가하니까 3 곱하기 3이라고 해서 전체 9개의 원소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실행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1, 2, 3, 4, 5, 6, 7, 8, 9가 전부 다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2차원 배열 이상의 다차원 배열 또한 사용해서 출력할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건 컴퓨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화면에 2차원 형태만 출력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다차원 배열이라고 하더라도 그 형태 자체를 컴퓨터에 출력하기는 쉽지 않은 거고 2차원 배열 형태로 출력하되 내부적으로 다차원 구조로 동작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3차원 배열을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3차원 배열은 마찬가지로 3중으로 괄호를 만드시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중으로 괄호를 만들어서 3차원 배열 형태를 컴퓨터 안에 기록시킬 수 있고요.
당연히 3중 포문을 이용해서 각각의 원소에 접근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K 또한 만들어 주어서 K를 0부터 3까지 3보다 작을 때까지 증가하도록 만들어서 각각의 원소에 담긴 값을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반복문마다 줄바꿈으로 구분을 해서 출력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i는 이만큼만 두 번만 반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2를 넣어주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실행하면 전체 18개의 원소가 다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차원 배열까지 배열에 담아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보았고요. 이제 포인터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배열은 포인터와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한다고 이전 시간에 언급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제 배열과 포인터는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고 거의 내부적으로 동일하게 동작하는 건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포인터는 변수라서 값이 바뀔 수가 있는데 배열의 이름은 상수라서 다른 주소로 바뀔 수가 없다는 점 정도가 차이점으로 존재합니다. 자, 배열의 이름이 변수인지 상수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간단한 예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배열 B를 만들어서 배열 B를 A라는 변수의 주소값으로 넣어주도록 만들었는데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죠. 따라서 오류 메시지를 확인하니까 식이 수정할 수 있는 left value여야 된다고 오류 문구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이제 이거는 상수에 어떠한 데이터를 넣고자 할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문구인데요. 보시면은 이 배열 이름 자체는 상수이기 때문에 다른 주소값으로 넣어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포인터를 배열처럼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배열을 이것저것 주소값을 바꾸어서 처리를 할 일이 생긴다면 이렇게 포인터를 쓰는 게 합당합니다. 따라서 바로 이렇게 배열 A에다가 총 5개의 데이터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하나의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서 이 포인터 변수가 A를 가리키도록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성공적으로 이 B라는 포인터 변수의 값을 바꿀 수도 있고 다양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포인터를 배열처럼 쓰는 게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방식이고요. 이어서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A라고 써도 되는데요. A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을 넣어도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A의 0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주소값과 이렇게 그냥 A를 넣는 것과는 동일하게 동작을 한다는 거죠. 또한 포인터는 연산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포인터는 기본적으로 연산을 함에 있어서 자료형의 크기만큼 이동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트형 포인터 같은 경우는 4바이트씩 연산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배열의 인덱스에 접근하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한번 이렇게 i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i가 각각의 그 배열의 원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 건데요. 자, 이렇게 a 플러스 i라고 하면은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인 a에다가 i를 더한 값이 차례대로 출력이 된다는 건데요. 이제 한번 실행해서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포인터는 연산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자료형의 크기만큼인 이 4바이트만큼 증가해서 출력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각각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값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요. 이제는 1부터 5까지의 각각의 값들이 다 출력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포인터는 연산을 할 때 자료형의 크기만큼 이동한다는 특징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이것은 A의 I 인덱스라고 바꾼 것과 완전히 동일하게 동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배열의 원소에 접근하는 것 또한 이렇게 포인터 연산으로 완전하게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한번 간단한 문제를 내드릴 건데요. 크기가 10, 즉 10개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더블형 배열이 있을 때 배열의 시작 주소가 X라고 한다면 마지막 원소의 주소는 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블형이니까 각각의 원소의 크기는 8바이트가 되겠고요. 시작 주소가 X니까 마지막 원소까지는 9칸을 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8 곱하기 9를 내서 72만큼 시작 주소에서 떨어져 있는 거니까요. 정답은 X 플러스 72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렇게 포인터 연산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면 특정한 원소의 주소값까지 계산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더블 B라고 해서 총 10개만큼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요. 자, 배열의 첫 번째 원소와 마지막 원소의 주소값을 출력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주소값을 확인해 보시면은 첫 번째 원소는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원소는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두 번째 원소의 주소값에서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을 빼보시면은 딱 72만큼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까 전에 확인했던 대로 정확히 8 곱하기 9를 내서 72만큼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어서 배열을 포인터처럼 사용해서 각 원소에 접근하는 방법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아까 전에 다루었던 예제와 동일한 건데요. 이렇게 단순하게 A 배열의 원소의 인덱스 값을 지정해서 이 괄호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포인터 연산을 이용해서 특정한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출력하도록 만드는 것도 동일한 결과를 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포인터 연산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예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프로그램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A 배열에 5개의 원소를 넣어 주었고요.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A 배열의 주소값을 넣도록 만들었고, 이제 보시면은 증감 연산자가 사용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현재 P는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출력이 이루어지니까 첫 번째 원소의 값인 1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어서 이 명령어가 종료됨에 따라서 P가 1 증가하니까 이렇게 두 번째 원소를 그 다음에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한 칸 더 이동한 이 3을 원소로 출력한 다음에 다음 명령어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이제 거기에서 2를 더한 값, 즉 2칸 이어서 다음 원소에 있는 값인 5를 출력하니까 이렇게 5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렇게 1, 3, 5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증감 연산자와 함께 포인터의 연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대학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2차원 배열을 포인터로 처리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포인터는 포인터의 포인터를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2차원 배열 동안 당연히 내부적으로 주소값을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포인터의 포인터, 즉 이중 포인터로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바로 한번 2차원 배열로 행과 열로 구분되는 데이터를 선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상태에서 하나의 포인터 변수인 P를 만들고요.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로 만들어 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행을 가리키는 포인터니까 이중 포인터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의 5개의 열을 가지는 행을 의미하는 포인터를 만들어 주었고, 이제 여기에다가 두 번째 행인 이 6, 7, 8, 9, 10에서 첫 번째 원소인 이 6을 가리키고 있는 그 주소값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i를 이용해서 이 두 번째 행이 모든 원소를 다 출력하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중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2개 넣어서 0번째 행에 i번째 열을 출력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포인터 P가 지금 두 번째 행, 6, 7, 8, 9, 10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차례대로 6, 7, 8, 9, 10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중 포인터를 이용해서 2차원 배열 또한 처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내부적으로 2차원 배열은 이중 포인터랑 흡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터를 배열로, 배열을 포인터로 바꾸어서 다를 수가 있다는 점 또한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다차원 배열과 포인터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컴퓨터에서는 2차원 배열 이상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배열은 내부적으로 포인터와 연산 과정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포인터 연산으로 2차원 배열 등도 모두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